안녕하세요.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 서경석 TV에서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해도 우파 대연합을 못하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우파 운동에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파가 대위기입니다. 우파 대분열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애국당의 서울역 집회가 5천 명을 넘어서면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애국당 대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친박 신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박 신당은 지지율이 아무리 많아도 1, 2%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우파는 지지율이 25%인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되어도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3%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력하게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태극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야당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향이 대한애국당 중심의 친박 신당 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파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지금 우파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친박과 비박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친박은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후회스럽다고 말하고, 비박은 그때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탄핵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말을 해서 친박과 비박이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을 성토할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안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도 반드시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대한애국당도 총선에서 독자 출마를 하면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3대 총선을 앞두고 박세일 교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누구나 다 잘 아는 아주 위대한 경세가 아닙니까? 그 박세일 교수가 2012년에 국민생각당이라는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박세일 교수의 높은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생각당은 0.73%의 지지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를 못하고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각당의 총선 참여로 당시 새누리당이 7석을 민주당에게 빼앗겼습니다. 여야가 박빙인 수도권에서 제3당이 500표만 가져가도 당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한애국당이 총선에 출마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20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파 대연합을 지지하는 토요 태극기 집회가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보다 커져서 대한애국당 대세론을 꺾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해서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빅텐트 그룹은 빅텐트 그룹이라 그러면은 군 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국민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청주교인 모임,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청연합, 이런 한 7, 8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 빅텐트 그룹은 우파 대연합을 촉구하는 토요 집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우파 대연합을 다 같이 지지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 측과 연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울역 집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모이는 집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빅텐트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김무성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김무성 의원에게 탄핵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처럼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또 태극기 집회가 돈통을 돌려서 뭐 70억을 번 사람, 20억을 번 사람, 뭐 말할 것도 없고 2억 이상을 번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이런 기막힌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자신은 선지자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맨 처음에 태극기 집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저도 최소한 2억은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태극기 집회를 해온 일 때문에 현재 1억 2천만 원의 개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정광훈 목사님의 이런 깜짝 놀랄 발언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서 300명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빅텐트 회의에서는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청계광장에서 별도로 문재인 정권 타도 및 우파 대연합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대한문 앞이나 동안면세점 앞 집회로 합류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집회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무조건 정광훈 목사님의 결정대로 따라갔습니다. 따로 모이는 이유는 만약에 대한문 집회나 동아면세점 집회가 우파 대연합을 지지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회가 다 우파 대연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수 없이 따로 모입니다. 만약에 대한문 집회나 동아면세점 집회가 우파 대분열을 거부하고 우파 대연합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들과 힘을 합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한애국당에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 후에 그 다음에 우파 대연합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중심이 되는 우파 대연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박계도 또 바른미래당도 절대로 그 우파 대연합에 합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파 대연합 지지 집회가 서울역 앞 집회를 능가해서
우파 대연합을 요구하는 애국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대한애국당이 꼼짝없이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국 시민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1월 12일에는 오후 2시에 꼭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처음 모이는 모임이라 숫자가 한 500명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곧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리면 틀림없이 저희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집회가 앞으로 한 2달 내로 5,000명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역으로 모이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다 이쪽으로 다 거대하게 합류할 수 있어야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손학규 의원도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가면은 완전히 폭삭망하는데 따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래서 저는 전부 자유한국당으로 모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토요일 집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